이제 클래스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나 클래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클래스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그려서 설계가 픽스된 이후에 개발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왼쪽은 단순히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만 표현한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자식이 부모를 가리켜요. 그래서 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SUV가 있고 세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의 클래스는 여러 클래스로 상속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클래스는 부모를 한 개밖에 못 갖습니다. 자, 오른쪽은 왼쪽보다 좀 더 복잡하죠.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를 같이 표기한 거예요. 일단은 위쪽이 멤버 변수예요. 이렇게 변수 이름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콜론 한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게 좋겠죠?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은 프라이빗입니다. 플러스가 붙은 애들은 퍼블릭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파라미터 데이터 타입이겠죠? 자,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괄호가 열리고 바로 닫혔으니까 이는 파라미터가 없죠. 그 다음에 콜론이 붙은 경우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에요. 자, 좀 더 자세하게 퍼블릭인 플러스, 프라이빗은 마이너스, 프로텍티드는 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접근 한정자 기호를 넣고 변수 이름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 붙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만약에 기본값이 있다면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이죠. 기본값, 객체 만들 때 기본값은 주로 생성자에서 받는 거 넣어주니까 사실 클래스 정의할 때 기본값은 잘 안 넣어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메서드. 접근 한정자 기호와 메서드 이름을 붙여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을 괄호 안에 넣고 콜론하고 리턴 타입이에요. 자, 파라미터하고 리턴 타입은 변수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그냥 데이터 타입만 명시하시면 돼요. 생성자는 명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에 생성자를 의미하는 기호 C를 넣는 건데 카피라이트 표시죠. 이거 특수문자 쓰기 좀 불편하니까 메서드 이름 위에 괄호 2개하고 컨스트럭처라고 명시하면은 얘도 생성자를 인지를 해요. 자, 이런 그 구조를 정의해서 앞에서 했었던 보드 클래스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드라는 클래스고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 num, int 타입, 스트링 타입의 서브젝트, 스트링 타입의 컨텐트, 스트링 타입의 라이터, 그리고 퍼블릭 타입으로 각각 게터 세터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상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 거는 내 거라고 얘기했죠. 부모 is 나야. 그래서 상속 관계를요, is A 관계라고 해요. 클래스 푸가 클래스 바를 상속받으면 푸 is a 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를 가리키는 실선 형태의 화살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었던 이 보드 클래스, 그리고 이걸 상속받는 노티스, Q&A, 프리보드가 있었죠. 이거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면 노티스 보드는 보드의 기능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is A 관계라고 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요. 멤버 변수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만드는 거야. 어떤 클래스 푸가 다른 클래스 바에 대한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을 때
푸 has a bar로 표현해요. 푸가 bar을 갖고 있다죠. 이거를 has A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EX3번은 이 has A 관계를 표현합니다. 원을 표현하는 클래스인데요. 전에 이거 제이슨 할 때도 했어요. 원은 중점, x, y 좌표, 그리고 반지름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원의 중점 좌표를 표현하는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이 안에 has A 관계를 이제 넣을 거예요. has A 관계는 점선을 갖는 화살표예요. 직선 화살표는 is A고요. 점선 화살표는 has A예요. 중점이 원을 구성하는 요소니까 포인터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 포인터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이 포인트 클래스가 서클이라는 클래스로 들어갈 거예요. 서클 해저 포인트 관계. 요거만 잘 유념하세요. 서클 해저 포인트. 들어가 봅시다.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포인트는 X좌표, Y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서클이라는 클래스. 원은 중점과 반지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점을 표현하는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갖는 거죠. 이거 제이슨 안에 제이슨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EX3번을 볼게요.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얘가 X와 Y를 세팅하고 있죠. 요것과 대비해서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X좌표, Y좌표를 멤버 변수로 갖는 그냥 단순한 클래스예요. 코드 밑으로 길어지는 것도 공간 아까워서 그냥 한 줄로 다 넣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코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서클은 중점을 포함해야 되니까 멤버 변수로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올 수도 있다고요. 제이슨 안에 제이슨 들어가듯이. 그러면 set 포인트 하면서 포인트의 객체를 받아야 되고 get 포인트라고 하면은 객체 리턴 그리고 반지름. toString 메서드로 원의 중점 좌표는 몇이고 반지름은 몇입니다. 객체가 갖고 있는 getter 사용해서 값 뽑아다가 출력을 한 겁니다. 뭐 이건 뭐 대단한 코드 아니니까. 그래서 EX3번을 보면은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가 멤버 변수로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라디우스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set 포인트에다가 포인트의 객체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멤버 변수가 객체니까 객체를 넣어줘야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정보를 계층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연습 문제가 있어요. 요거까지 해서 실습할 때 같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예전에 우리 자바 시작할 때 익스텐션 깔 때요. 플랜터 UML이라고 하는 애를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깔려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깔려있죠? 뭐 폴더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일단 여기서 만들고 시작할게요. UML이라고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아까 했었던 클래스 중에 간단한 거 패런트하고 차일드 요거 두 개 갖고 해볼까요? 이건 너무 간단한데 서클하고 포인트 갖고 합시다.
새 파일. circle. 확장자는 puml. 골뱅이 start uml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end uml로 끝나요. 자, 그러면 클래스, 일단은 서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부터 필요하죠. 클래스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요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멤버 변수 private x, private y, 그 다음에 자바는 생성자에 따로 기호 안 넣어줘도 돼요. 왜냐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으면 생성자인 줄 아니까. 그리고 getter, getx, gety, setx, sety 이렇게 두 개가 있죠. x끼리 묶어놓을까요? x, y끼리. 왼쪽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상속받는 서클도 있어야죠. 클래스 서클. 여기서 상속관계는 넣지 않아요. 자, 포인트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데 클래스 타입 포인트고요. 프라이빗이죠. 그 다음에 라디우스 인트. 얘는 지금 생성자 없어요. 그쵸? AI가 쓸데없이 생성자까지 넣어줬네. set get. set 포인트, get 포인트.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멍청한. set 포인트. 포인트 타입을 받고요. 그 다음에 get 포인트. 얘는 포인트 타입을 리턴하고. set radius. int 타입을 받고 get radius. int 타입 받고. 그 다음에 스트링을 리턴하는 toString 있죠. 이렇게 개별 클래스를 만들어준 다음,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렇게 개별 클래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상속관계를 잡아주는 거야. 여기 뒤에는 이름을 하나 걸어줘야 돼요. myuml.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이 포인트를 상속받는 거죠. 그럼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포인트, 화살표, 서클. 이렇게 상속관계를 맺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P.
UML이라고 검색하면 플랜트 UML이라는 명령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현재 다이어그램 미리 보기부터 선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UML, 현재 다이어그램 내보내기 라고 하면은 여기 확장자 선택할 수 있죠. 대체로 PNG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은 요 폴더 바로 밑에 아웃이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그 안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열어보면 이미지 파일이 좀 작아갖고 PPT 같은 거에 집어넣으면은 자연스럽게 늘리게 돼요. 그럼 이미지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에다 맨 위에 옵션으로 스케일 2배 정도 키워라. 혹은 3배 정도 키워라. 그러면은 이미지 크기가 커져요. 했을 때 훨씬 커지죠. 이렇게 하면 PPT 같은 거에 넣기 좋지. 이거를 나중에 포트폴리오 그 기술 문서 만들 때 본인들이 만든 웹페이지의 구조를 이렇게 그려서 넣으면 돼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럼 PPT로 그려, 그럼. 그럼 돼. PPT로 그리던지 코드로 이렇게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래서 요 구조를 만들어 갖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말고도 이 플랜트 UML은 그 개발자의 순서도,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들 간에 서로 연동되는 절차를 표현하는 순서도가 있어요. 그것도 지원을 해요. 이거는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저장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서 얘를 네, 이게 카카오 로그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이런 거를 다 그려서 넣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이런 그 다이어그램 같은 거 없으니까 지금 코드를 붙이고 있는데, 솔직히 지나가다가 옆 사람 거고 파워포인트 혹시 기회 되면 봐봐요. 알아보겠는지. 나도 못 알아보겠어, 솔직히. 이제는 코드가 한두 줄이 아니잖아. 나도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 면접은 이런 거 들고 가서 봐야 돼. 그럼 코드는 안 이걸로는 코드를 모르잖아. 얘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가가 보여지잖아요. 그 테스트는 실제 작동시켜 보겠지. 그럼 얘가 코드 어떻게 짜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럼 코딩 테스트 시켜봐야지. 포트폴리오 코드는 물론 여러분들이 PPT에 나중에 코드 넣긴 하겠지만 실제로 면접관들한테 들이대면 안 볼 거야, 아마. 남의 코드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제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프로세스는 아직 우리가 얘기하기엔 좀 이르고, 일단은 이거부터. 프로그램 구조부터. 요거는 됐고, 그래서 요거. 자, 요거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실습하시면서 요것도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